자, 10분 질문 특강. 이번 주제는 태풍의 형성 과정. 그리고 태풍의 형성 과정에서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거에 대한 또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강의를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건 열대 저기압 중에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 되는 그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저기압을 우리가 태풍이라고 하고, 그 열대 저기압이 우리 지역에 영향을 왔을 때 그 열대 저기압의 이름을 태풍이라고 명명을 하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제 어느 지역은 뭐 허리케인, 어느 지역은 사이클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태풍이라고 얘기한다. 아셨죠? 태풍의 발생 지역을 보면 위도는 5도에서 25도 사이여야 된다. 뜨거운 지역이어야 된다. 됐죠? 거기에 수온이 약 27도 이상인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뜨거운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태풍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뜨거운 공기가 상승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상승하는 과정에서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공기가 응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작용이 꼭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지역에, 그 다음에 수증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태풍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일 뜨거운 지역은 선생님 적도가 아닌가요? 근데 적도는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즉 회전하는 공기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회전이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의 발생 과정을 그냥 크게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현이 돼요. 즉 열대 바다에서 다른 곳보다 더 가열이 많이 돼서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하면 지상은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공기가 상승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기가 쑥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됐죠? 쑥 빠져나가면 지상은 저기압이 될 것이고, 저기압이 되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은 모여들 텐데, 이때 이 공기들이 모여들 때 북반구로 간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모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 시계 방향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모이는 운동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한 공기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될 것이고, 부피가 팽창하면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내려가게 될 것이고,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내려가면 그 공기덩어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증기들이 응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증기가 응결을 하는 작용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을 하면 그 수증기가 응결하는 과정에서 수문열 또는 잡열 또는 응결열 또는 액화열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열이 상승하고 있는 이 공기덩어리가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열에 의해서 이 공기덩어리는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공기덩어리가 계속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는 위에서 아무리 펌프마저 올려준다 하더라도 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은 공기가 계속 부족할 수 있는 상태, 즉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은 더 쉽게 이 안으로 모여든다는 거죠. 근데 모여드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북반구 저기압이기 때문에 모여드는 과정에서 회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모여들다가 얘가 회전하면서 모여들다가 점점 이 안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할 때 그 세면대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물을 내리면 이 물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회전이 나타나는데, 이 회전 속도는 그 세면대의 배수구에 가까워질수록 빨라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것과 같은 맥락. 멀리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회전 속도가 나중에 엄청나게 빨라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공기가 이 회전을 이겨내고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 공기덩어리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즉 너무 빨라서 이 공기덩어리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에서부터 최대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일종의 이 안의 공간은 주변에 있는 공기가 많이 모여들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정한 어떤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역을 태풍의 눈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즉 주변에서 아주 멀리에서부터 공기들이 이렇게 모여들다 보면 이 모여드는 공기는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다가 이 안으로 오면 올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다가 최대의 회전 속도가 나타나는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한 저기압. 왜냐하면 상승이 이렇게 확 일어나니까 지상은 기압이 낮은 거예요. 강한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중심부는 특히나 공기가 잘 들어오지 못하고 상승이 아예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맑은 영역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영역을 눈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한 공기는 대륙권 계면까지, 대륙권과 성층권을 구분하는 그 경계까지 계속 상승을 하게 되고 여기서 상승한 공기는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고 일부 공기는 중심부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됐죠? 여기서 이 일부 공기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 공기의 흐름은 잘 보면 연직 방향에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약한 하강 기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약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면 그 지역은 맑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태풍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기류가 강해서 구름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지만 아주 강한 태풍은 중심부에 이런 눈이 형성이 되게 되고 이 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다라고 하면 구름이 비교적 거의 없는 그런 맑은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됐죠? 그랬을 때 회전이 가장 빨라서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영역을 우리가 태풍의 벽 또는 태풍의 눈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이렇게 눈이 만들어지면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는 공기가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니까 얘는 상당히 공기의 양이 적은 아주 강한 저기압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가장 강한 저기압 상태가 유지가 되면 주변에 있는 공기를 더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말로 풀었으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말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열대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는 공기가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열대상에. 그럼 지상에 있는 공기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상은 저기압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 상승한 공기는 원래 이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던 아이가 상승을 하면 부피가 커지죠? 커지면 이 과정에서 온도가 내려가고요. 여기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변화가.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서 이 과정에서 에너지 상태가 높은 수증기가 에너지 상태가 낮은 물로 바뀌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열을 발생시킨다. 우리가 이 열을 우리 잠열, 수문열, 응결열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열이 이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고. 그래서 이 공기 덩어리가 온도가 잘 안 떨어져서 이 열에 의해서 이 공기 덩어리는 계속 가벼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아직도 좀 상대적으로 뜨거운 상태.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부피는 더 팽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온도가 또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열이 다시 이 공기 덩어리의 온도가 또 팍 떨어지는 걸 막아주면서 일종의 재가열을 해주면서 역시나 아직도 가벼운 상태, 계속적인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뜨거운 지역에서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이 잘 일어날 때 그 공기가 수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상승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은 계속적으로 이 상승 기류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공기의 양이 적은 저기압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얘가 상승을 많이 하게 되면 지상에 아주 강한 저기압이 된다는 거고, 지상에 가장 강한 저기압이 되면 주변에 있는 공기들은 저기압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얘가 강한 저기압이 되면 될수록 저 멀리에서부터 공기가 접근해서 이동을 해오다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회전하는 속도가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빨라진다고요.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회전 속도를 이기고 공기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태풍 같은 경우는 이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른 이 영역에서 최대 상승을 보여주는 거고, 최대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그 주변에도 이렇게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죠. 됐죠? 이 안에서 상승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회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에서 상승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눈구름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쭉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상승한 공기 덩어리는 결과적으로 대륙권과 성층권을 구분짓는 곳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이렇게 상공에 쌓인 공기들은 이제 주변으로 이렇게 나가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그 공기 중에 일부는 이 중심부에서 이제 떨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영역은 주변에 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구름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하강 기류가 약하게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름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역을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영역을 아까 얘기했듯이 태풍의 벽 또는 태풍의 눈벽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태풍의 눈이 발생을 하면 공기 덩어리가 이 중심부로 안 들어오는 거라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더 강한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공기가 쌓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더 먼 곳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공기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공기 덩어리들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회전을 빨리 하게 되면서 이곳의 회전 속도를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태풍은 아주 강한 바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기압은 아주 작은 그런 상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의 세력을 얘기할 때 중심기압이 작을수록 세력이 세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최대 풍속이 셀수록 세력이 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얘가 중심기압이 작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공기가 더 많이 들어온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럼 풍속이 더 세진다.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 태풍이 눈이 발달을 하면 강한 저기압이 된 상태다 이미. 아셨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의 구조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강한 저기압이야. 이 안에 공기가 쌓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회전 속도가 제일 크게 나타나는 곳에서 상승이 일어나면서 일종의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가 쌓이는 걸 막아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눈이 만들어지는 거고 주변에 있는 공기들은 계속 불려 들어오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주변에서부터 안으로 오면 올수록 풍속은 점점 커진다. 풍속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태풍의 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 가장 회전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이제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여기서 이제 상승한 공기들이 주변으로 이제 나갈 건데 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를 한다. 그 날씨가 비교적 맑다. 그 영역을 우리가 눈이라고 한다. 풍속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대가 된 다음에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면 풍속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드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이 잘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기압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갑자기 더 작아지는. 그러니까 여기 기압이 상당히 적다. 공기가 많이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태풍을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기류에 의해서 구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심 같은 경우는 구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약간 하강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상승 기류가 가장 강한 곳, 이 태풍의 눈과 주변에 있는 구름을 구분시켜주는 영역이 눈벽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 아셨죠?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보시면 둘 다 태풍인데 여기도 중심부에 구름이 별로 없고요. 여기도 중심부에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상으로 얘기하자면 지상의 기압이 아주 낮은 상태. 아주 강한 태풍인 거고 바람은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속이 커지는 그런 상태.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지금 회전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북반구 태풍, 남반구 태풍. 정확히 얘기하자면 북반구에서 발달하고 있는 열대 저기압, 남반구에서 발달하고 있는 열대 저기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림 가는 발생촉 이거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할 거고요. 자, 태풍 보시면 여기가 이제 태풍의 눈벽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이 안에가 태풍의 눈이 되는 거예요.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하는 곳. 아셨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긴 상승 기류가 있어서 이렇게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진 구름은 상공에서는 주변으로 퍼져 나가고 있고 그죠? 보면 여기도 상승 기류, 여기도 상승 기류. 근데 중간중간에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하는 영역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구름이 없는 거죠. 구름이 존재하면 상승 기류, 구름이 없으면 하강 기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아셨죠? 다음은 열대 저기압의 발생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쭉 가고 있는데 회전하면서 저기압이 강화가 되고 있고 이제 이게 강화가 되면 나중에 여기서 눈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저희도의 열대해상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공기가 상승하고 수증기의 수문열에 의해서 공기의 상승이 더욱더 발달한다. 이 수문열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이 상승하고 있는 공기 덩어리 안에 있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고 있다. 물방울로 바뀌면 여기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에너지가 이 수문열이 되는 거고 이 열을 받아야지 이 공기 덩어리는 계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태. 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야지 지상에 있는 공기는 계속 부족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저기압이 강화가 되고 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풍의 형성 과정, 구체적으로 태풍의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기말고사 준비 잘 하시고 열공!